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연 내가 선택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남의 기대에 떠밀려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까? 젊을 때는 이 질문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 후반전, 이 시점의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고전은 이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전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인가? 고전은 성공하는 법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법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놀랍게도 이 질문을 피한 사람이 가장 불행해졌습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불행은 가난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어. 맞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 것과 나답게 산 것은 다릅니다. 고전은 그 차이를 매우 냉정하게 구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의 기준으로 살면 평생 바쁘기만 하다. 왜일까요? 남의 기준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 기준, 중년에는 가족 기준, 노년에는 사회 기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살았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은 인생은 없고 늦은 깨달음만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깨달아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전이 무서운 이유는 위로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항상 행동을 요구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 특히 인생 후반전에 아프게 꽂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핑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직책도, 사회적 역할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오직 나만 남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바빠지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남 탓을 합니다. 고전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은 조용한데 속은 전쟁 중이다. 그렇다면 고전이 말하는 자기 발견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꿈을 찾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젊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본래의 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고전은 본래의 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지 쓰지 않는 나, 비교하지 않는 나, 눈치 보지 않는 나. 젊을 때는 이런 나로 살면 손해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고전은 말합니다. 인생 전반전은 누르며 사는 연습이고 후반전은 풀며 사는 연습이다. 이걸 못 풀면 노년은 답답해집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풀기 시작하면 노년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마온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얼굴을 만난다. 그 얼굴이 편안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이 남의 인생을 살다 지친 얼굴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살 준비가 된 얼굴인지. 이 영상의 목적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전이 말하듯 정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입니다. 더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답게 살면 충분합니다. 남의 박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인생을 졸업하라. 그 순간부터 비로소 자기 인생이 시작된다고.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앞서가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피합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앞으로 가라, 더 가져라.
더 증명하라. 하지만 고전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뒤로 물러나라, 덜 가져라. 증명하지 마라. 이 말이 왜 인생 후반전에 더 크게 울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로, 가족으로, 책임으로, 세월로.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겠어. 고전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늙는다. 몸이 늙는 건 자연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늙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제 그만, 원래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말들이 입에 붙는 순간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고전은 끝까지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결론은 마지막 태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선택은 환경이 만들었지만 후반전의 선택은 온전히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은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핑계가 없습니다.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을 자유. 이 자유를 처음 마주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선택하지 않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해야 했고, 맞춰야 했고, 응해야 했습니다. 고전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기 뜻이 없을수록 바쁘다. 바쁨은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일정도 사람도 아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이미 어긋난 것이다. 이 말은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일, 끝내고 나도 허무한 일, 그런 일에 계속 매달리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의 지혜는 선택이 아니라 비선택에서 나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말, 이걸 하나씩 내려놓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호흡을 되찾습니다. 호흡이 돌아오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감정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문장이 조심스럽게 떠오르면 당신은 이미 자기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고전은 놀랍게도 구체적인 방법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줍니다. 편안한가?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편안한지, 일이 편안한지, 하루가 편안한지 이 기준에 자꾸 어긋난다면 그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길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편안함은 나태가 아닙니다. 편안함은 정확함입니다. 맞는 길은 힘들어도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틀린 길은 아무리 성취해도 계속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성공보다 평온을 앞에 둡니다. 평온은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세상의 속도에 덜 쫓기며 자기 하루를 자기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인생이고,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하면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고전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익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았다면 그건 당신 안의 본래의 내가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크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자기 편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인생 후반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건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의 여백을 남겼다면 그 여백이 곧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 길일수록 소리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길이 맞을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이 침묵의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이 어지러워진다. 이 말은 단순히 조용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려내라는 말입니다. 시니어가 인생 후반전에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는 몸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감당해야 할 감정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관계가 성장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관계가 소모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을 가리면 산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사람을 다 끊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관계 정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거리 조절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설명을 줄이는 것. 이게 가장 품위 있는 관계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해받기 싫었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설명하는 순간 더 피곤해집니다. 고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하려 들수록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갈라진다. 왜냐하면 설명은 상대를 바꾸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다. 붙잡을수록 아프고 남겨둘수록 편안해집니다. 이게 인생 후반전의 관계 공식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 정이라는 게 있지. 맞습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정이 깊다고 거리가 사라지면 반드시 탈이 난다. 정은 가까움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존중의 거리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늘 중용을 말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상태. 이 균형을 잃는 순간 관계는 상처가 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참는 힘이 아닙니다. 가려내는 눈입니다. 누가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노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함께 있어 기운이 남는 사람과 함께 있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 기준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함께 있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괜히 피곤해지는가? 여기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몸의 반응을 가장 신뢰합니다. 머리는 핑계를 만들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괜히 불편하다. 자꾸 마음이 무겁다.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마음을 거스르는 삶은 오래 갈수록 병이 된다. 이 병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관계로 생긴 병은 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끄럽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도, 결론도, 마지막 말도 필요 없습니다. 동양 철학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이별은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는 거, 이걸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이걸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착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노후는 사람에게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이 분별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노후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복은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덜 흔들리는 데 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를 정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조용히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남겨야 할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적은 사람이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닙니다. 내 안의 죄책감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너무 오래 참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어른이고, 참아야 가장이고, 참아야 사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관계를 놓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걸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참음이 미덕이 되는 건 옳은 일 앞에서만이다. 틀린 관계를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학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못 보내십니까? 정 때문에요. 하지만 정말 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내가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내가 거절하면 불편해질까봐, 내가 멀어지면 어떻게 볼까봐. 이 두려움은 사람을 평생 묶어둡니다. 그리고 묶인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후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의 눈에서 벗어나는 날,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 사실 시니어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건 폭력이 아닙니다. 무례입니다. 무례는 소리도 안 납니다. 하지만 시간을 갉아먹고 기운을 빨아먹고 존엄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공자는 무례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례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조용히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 무례를 만났을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이게 시니어의 착함이지만 동시에 시니어의 약점입니다. 정약용은 착함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착한 마음이 남의 욕심을 키우면 그 착함은 죄가 된다. 강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강합니다. 당신이 참는 만큼 상대는 선을 더 넘습니다. 처음엔 부탁, 다음엔 요구, 마지막엔 당연. 이 흐름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동양 철학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용이 말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관계도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상대는 고마움을 잃고, 너무 들어주면 상대는 경계를 잃고, 너무 참아주면 상대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관계는 정이 아니라 경계로 지켜집니다. 경계가 있어야 정도 오래 갑니다. 경계가 없으면 정은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여기서 장자의 말이 아주 필요합니다. 장자는 관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물고기를 살리는 건 물이고 물고기를 죽이는 것도 물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리는 관계가 있고 나를 죽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람이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길고 연락이 잦고 만남이 일방적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한 번만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당신을 씁니다. 둘째,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데,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압박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압박을 가장 비겁한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셋째, 좋은 말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칭찬하지만 속으론 조종입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참 착해. 당신이 하면 다르지. 이 말이 달콤한 이유는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움직이면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관계 정리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보내는 건 선명하게 경계 짓는 것이다. 그럼 경계는 어떻게 세우느냐? 동양 철학은 방법도 간단합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고 시간을 줄여라. 이게 가장 품위 있는 정리입니다. 정약용은 정리의 기술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리만 지켜라.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면 계속 엮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노자의 무의가 등장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말고, 억지로 사과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는
억지가 들어오는 순간 이미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틀어진 관계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내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관계는 따라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착해서 당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편해서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받아주기 쉬워서, 거절하지 않아서, 끝까지 참아줘서 찾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없으면 노후는 계속 소모됩니다. 정약용은 이걸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사람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잃는 걸 두려워하라. 인생 후반전은 사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줄여서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을 남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남겨야 할 사람의 기준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쓸 사람 말고 당신을 살릴 사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가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인생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지가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시끄럽지 않게, 과장하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사는 법, 그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